네, 이번 시간에는요, 거래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거래량.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수익 매매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영상이 굉장한 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메모장에다가 간단히 적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때 거래량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거래량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거래량이 많다, 거래 대금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게요. 그렇죠? 거래량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밀어주고 있다. 이건 다른 말을 뭐라고 하냐면 강한 종목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들은 보통 뭐가 덧붙여져 있죠? 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하는데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급등을 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재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 대금이라는 것을 우리 포인트로 두고 종목을 선별한다면 자연스럽게 재료까지 따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래 대금이 풍부한 종목을 선별을 하셔야 돼요. 거래량. 두 번째, 거래량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변동성이 뭐냐면 등락률이에요. 등락폭. 이런 거. 어떤 종목은 등락률이 이렇게 큰 반면에 어떤 종목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거나 살짝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다, 이런 경우에는 변동성이 작다라고 하는데 거래량이 많은 종목의 변동성은 보통 크죠. 거래량이 많은 만큼 등락률이 강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질문을. 세력사냥꾼님, 그러면 상승할 때도 물론 강하겠지만 하락할 때도 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변동성이 강한 종목은 상승 때도 상승 힘이 강하지만 하락할 때도 그만큼 시장에 참여자가 많다라는 뜻이니까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하락이 나오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동시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거래량이 많았던 종목을 선별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투매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상승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은 변동성이 강하니까 반등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락이 나올 때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변동성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변동성이 좋은 종목은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우리가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말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 BNC 최근에 굉장히 핫했죠. 최근에 아마 이 한국 BNC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국 BNC를 매매 안 하신 분들은 없을 정도로 최근에 이 한국 BNC라는 종목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때 한번 볼게요. 이때 거래대금이 2630억이에요. 이때는 7190억. 그러면 이 거래량이 엄청난 거죠. 이 거래대금은 거래량을 돈으로 환산시킨 거예요.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후보군에 일단 우리가 항상 올려놔야 돼요. 후보군에. 왜냐면 시장에서 2600억, 7100억 이렇게 거래가 됐다라는 거, 1조 가까이 거래가 됐다라는 건 무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목의 재료를 뭐 찾아봐야겠지만 찾아보지 않아도 이 종목이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에서 우리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이 눌릴 때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익 매매를 하는데 어떤 종목이 거래량이 좀 미약해요. 한국 BNC 이런 것처럼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일 대비 막 1000%, 2000%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뭐 전일 대비 뭐 100%, 뭐 100%도 맞는 거지만 70%막 이렇게 애매하게 들어와요. 그런 종목들은 등락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는 기간이 길 수도 있어요. 천천히 올라가니까. 천천히.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잡게 되면 일주일 안에, 빠르면 하루 이틀만 해도 승부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저는 이 그림보다는 이때 그림이 더 좋아요. 이때 보면 거래량이 더 연속적으로 들어와요. 근데 상승 파동이 잡는 게 아니고, 상승 파동이 잡는 게 아니라 급락이 나올 때 우리가 매매를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결과론적인 차트를 보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께서 과거의 종목들을 보고 연속해서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 상승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재료를 통해서 또 한 번의 N자 파동을 그려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흔히 알고 있는 파동이 N자 파동이죠. 근데 이 N자 파동을 아무 종목에서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꾸준히 들어온 종목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단발적으로 뭐 하루 급등했다라고 해서 잡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아시겠죠? 이날 하루만 보고 이 종목을 관종에 놓는 게 아니에요. 다음 날까지 거래량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등락률이 어느 정도 나왔고 거래량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 종목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관심 있게.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코스모화 보세요. 거래량 어때요? 1590억, 4000억, 2400억 연속해서 들어왔죠. 이런 종목이 급락할 때 타점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거래량에 대해서 팁을 드리는 거니까. 급락이 나왔죠. 그럼 반등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세력도 그만큼 세력 중에서도 강한 세력, 이 정도의 거래대금을 뿜어내고 거래가 되게끔 하려면 세력들도 약한 세력이 아니라 정말 강한 세력이어야 돼요. 이렇게 거래대금 많이 터졌는데 이걸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급락했다고 해서 다 털어먹고 나가진 않겠죠. 물론 10중에 뭐 한두 종목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급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연속적인 거래량은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무조건 관종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종목을 선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 시장에서 밀어주고 있는 종목들을, 이런 종목을 뭐라고 하죠? 주도주죠. 주도주라고 하는데 더 나아가 주도 테마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은 테마가 이렇게 순환이 돼요. 그렇죠? 순환이 되는데 어떤 테마가 오늘 이렇게 딱 올랐어요. 딱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정도 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라고 한다면 눌려도 다시 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걸. 그래서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선별하실 때 일봉상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터지는 게 좋아요. 수급이 하루가 아닌 며칠 동안 이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선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재료가 살아있나? 아니면 이 섹터가 이 종목군들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업황인지 섹터인지 그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신 다음에 매매를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승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최근에 핫했던 종목 에코프로, 연속적인 거래량 6,300억, 3,800억, 3,200억,
7천억.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뭐 급락이 나오거나 여러분들이 보는 타점에서 만약 여기 샀어요. 이 평단에서 한 10만 500원 정도 샀어요. 눌려도 회복이 돼요. 이렇게 강했던 종목은 물려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물려도 회복될 만한 종목에서 매매를 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항상 여러분들의 관심주예요. 관심주. 물려도 회복되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자. 근데 그런 종목들은 요거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거래량으로 선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서린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보면 우리가 연속적인 거래량이 터지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연속적인 거래량. 그쵸? 이 종목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 비록 지금은 높지만 이렇게 연속적인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항상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물려도 결국엔 상승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게 아무리 길어봤자 한 달이고, 물렸을 시에 아무리 길어봤자 한 달이고, 뭐 보통은 일주일 안에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타점을 잡고 들어가면 뭐 일주일 안에, 뭐 정말 작은 프로티지를 공략해서 들어간 거라면 뭐 하루 이틀 당일만 해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금과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들, 디스플레이텍, 지금 제가 관중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펄 어비스, 그리고 서정기전, 이런 종목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간단한데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시장이 밀어주고 있는, 시장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서 빠르게 승부가 나기를 원하지 마시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 핫한 종목에서 승부를 내보시는 게 아마 더 빠르고, 뭐 무조건 종목이 천천히 간다라고 해서 뭐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딱 배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물량을 딱 배팅했을 때 빠르게 승부가 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전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